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의 학대를 당했던 그 외국인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속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이 새로 등장을 한 건데요.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보여드렸던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던 CCTV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뒷수갑을 찬 채 손발이 포승줄로 묶인 한 외국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불편한 자세로 변기 앞에 앉아서 몸을 움직여 보는데 금세 중심을 잃고 아이고. 뒤로 나동그라지고 마는데요. 네. 근데 그 다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머리엔 헬멧 형태의 보호대가 씌워져 있고요. 엎드린 자세로 포승줄에 묶여서 일명 새우 꺾기 자세로 방치된 모습입니다. 네.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봐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약 4시간을 이렇게 방치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 영상을 어제 뉴스파이터 시간에 접하신 시청자분들은 앞서 이 외국인이 입고 있는 옷의 등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셨을 거예요. 보호 외국인. 이제 그걸 보면서 뭐야 보호한다면서 이게 보호하는 행동이야? 그러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내용이 공개됐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법무부에서 해당 외국인 관련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그 모습도 함께 만나보시죠.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머물고 있었던 모로코 국적의 30대 남성. 보호소 내부의 테이블을 갑자기 엎어놓는 모습인데요. 네. 그리고는 식판을 벽에 집어던지면서 부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공중전화기를 이번엔 파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짝을 떼어내더니 이것도 부수는 난동을 부리고요. 이 모습을 본 이 근처의 다른 외국인들 불안한 듯 쳐다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남성 독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독방 안에 있는 벽지를 손으로 뜯는가 하면 모포로 변기를 막아서 일부러 물이 넘치게 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보호소 직원을 발로 차는 난폭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그 영상에 앞서 봤던 그 새우 꺾기 자세를 당했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네. 동일 인물인데 영상으로만 봐서는 이게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그러니까요.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즉 어제 저희가 보여드린 새우 꺾기 자세의 인권 침해 모습만 봤을 때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래서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법무부가 추가로 이 후속 영상을 공개했네요.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2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이 외국인이 보호소에 있으면서 좀 문제 행동을 많이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뭐 기물 파손은 기본이고 직원 폭행, 자행위까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문짝을 뜯어내서 철문 내려치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화선을 뽑고 정말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저 난동 수준인데요, 난동. 그렇죠. 수도관, 창문, CCTV 장판 이런 거 다 파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보호소 내에 변기가 있잖아요. 네. 그걸 모포로 틀어막고 물내림 버튼을 눌러놓으니까 이게 막힌 상태에서 물이 계속 흘러서 넘치게 다 되잖아요. 넘치죠, 네. 이게 너무 심각해서 누수랑 누전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직원들 폭행 수준도 정말 좀 심각했던 것 같은데 욕설은 기본이었고요.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뿐만 아니라 발로 턱을 가격해서 이 맞은 직원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요. 또 야외 운동 중에서 이런 난동을 부리니까 이걸 저지하는 직원 있잖아요. 이 직원한테 가슴이랑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가격해서 이 사람 흉부타박상으로 전치 10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자해행위도 심각했다고 해요. 창문을 파손하면 이 날카로운 아크릴 창문 파편이 생기잖아요. 이걸로 자해행위를 하니까 본인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난동의 행위가 한 사람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난동 종합 세트예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법무부의 발표나 아까 뒷번에 나온 영상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안에 지금 다른 분들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위협을 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력을 행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첫 번째 나온 그 영상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규정에 따라서 피보호자의 인권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을 했고 네. 다른 방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아까 그런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또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자해를 한다잖아요. 네. 자해를 해서 혹시나 본인을 다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보호 장비, 그러니까 수갑, 포승, 그다음에 머리 보호 장비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보호 외국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보호 장비 해제를 시도했지만 시도하자마자 풀어주자마자 또 다시 자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불가피하게 3시간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법무부의 발표입니다. 이게 후속 영상을 보니까 이제야 전후 관계가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저 해당 외국인은 저 외국인 보호소에 입소하기 전에 한국 내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무부 측에 하면 이 사람의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런 전력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하고 지난 2월에 2차례에 거쳐서 파출소 내 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위협을 하고 투숙객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행동의 질이 안 좋네요. 소위 말해서 전과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도 물론 외국인의 인권은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으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물건 부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법의 손괴죄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직원을 폭행하는 것은 형법상의 폭행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걸 제지하면서 그 사람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보호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해당 외국인 보호소 측의 입장 먼저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4를 보시면요. 수갑, 포승, 머리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보호 규칙 제43조에 보시게 되면은 포승과 수갑은 자살, 자해, 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사용하고 머리 보호 장비는 제지에 불응하거나 자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규정대로 한 겁니다. 일단 규정을 준수한 거라는 게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는 법무부 산하에 있으니까요. 법무부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외국인 측의 입장은 뭘까요? 안진용 기자님. 이 해당 외국인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일단 이 법무부에 공개한 자료는요. 상당수가 지난 5월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고로 6월에 발생했던 이 새우깡꺾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해당 외국인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5월 4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새우꺾기 자체는 기물 파손이 있어서 그 뒤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8일 그리고 10일에 2차례 이게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정작 5월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난동을 부린 사람이다. 이게 마치 증거인 양 보이고 있는데 완전히 이건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연출인데요. 이거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받아 해서 넣을 수 있는 게 독방이 아니에요. 시점이 다른 사건과 이 새우꺾기 상황을 연계시켜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게 해당 외국인 측의 법률 대리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해당 외국인은 허주현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료 지원을, 의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치통이 너무 심해서 적절한 치료를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그걸 거절하고 자신을 독방으로 데려가서 감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루 종일 극심한 치통에 독방에서 시달리다가 2병의 샴푸를 마셨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제서야 보호소 측에서 이 CCTV를 통해서 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병원에 데려갔기 때문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서 아직 법무부 측의 또 대응은 안 나와서 제가 단언하진 못하겠지만요. 일단
후속 법무부가 공개한 후속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저 말도 과연 신빙성 믿을만 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기엔 또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 외국인 보호소 시설에 있는데 저 남성은요, 외국인 남성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재문 교수님. 네, 일단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점검을 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원칙대로 했는지 하는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호 외국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보호 외국인 처우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상 미비점이 혹시 없는지 네.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부도요, 알릴 건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숨긴다고 국민들이 다 진실을 알아주겠지 하지 말고 정말 시시비비 가릴 건 있으면 다 공개해서 다 한 점 의혹이 없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